안녕하십니까, 삐뚤칠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삼국시대를 거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저희가 삼국시대 발전 과정, 사회, 문화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앞에는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잠시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삼국의 통일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삼국을 가볍게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를 그려놨는데 얘가 고구려, 이렇게 백, 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각 나라의 특징을 가볍게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부터 보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근데 이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전성기와는 별도로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5세기 때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고대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태조왕 때고 그 다음에 전성기는 장수왕 5세기 때죠. 물론 광개토대왕이 앞에 포함되기도 하죠. 다음은 백제입니다. 백제는 고구려에 계승된 나라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고구려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았는데 하지만 한강을 중심으로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고대국가 기틀은 고이왕 때 3세기 때 기틀 마련하지만 바로 4세기 근초고왕 때 바로 전성기가 오게 되죠. 그에 비해 신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리죠. 4세기 때 내물왕 때 내물마립간 때 이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중앙 집권 국가에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전성기도 그만큼 늦게 오게 되죠. 가장 마지막인 6세기에 오게 됩니다. 진흥왕 때죠.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삼국통일을 이뤄내는 나라는 신라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백신에 가볍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진대법을 봤고요. 백제는 역시 고구려와 비슷하다. 그리고 신라의 골품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세 나라의 무덤, 그리고 불교의 영향으로 생긴 탑, 그리고 불상을 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가장 윗부분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있었는데 중과 원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6세기 때 두 차례 싸움이 있었는데 얘가 당나라와 수나라가 있는데 먼저 수입니다. 수나라일 때예요. 이때 한번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기 고구려에는 을지문덕이 있었죠.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혼잡한 시대를 한나라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수나라로 통일이 돼서 여기로 한번 쳐들어오는데 고구려 그때 을지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성까지 들어왔는데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장군이 우중문이에요. 시를 하나 씁니다. 오원시. 그대의 지략은 하늘을 뚫었으니 하면서 너 잘났으니 이제 돌아가줘라 하는 식으로 항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성이 한 여기쯤 있다 할 때 이렇게 돌아가다가 여기 있는 강이 지금의 청천강이고 살수라고 불렸죠. 그때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인 여기 살수를 지나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물을 착 흘려내려가지고 몰살 당했죠. 중국의 장군이.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거의 몰살 당했어요. 해가지고 완벽한 고구려의 승리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수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당나라가 생깁니다. 당나라가 생기는데 당나라의 이때는 또 왕이 당태종이었죠. 근데 이제 을지문덕에서 영계소문으로 또 장군이 바뀌죠. 영계소문이 정권을 시작하면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당나라와. 그래서 여기에다가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나중에 고려시대 가도 천리장성이 나오니까요.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천리장성을 여기다 세우고요. 영계소문이 이때 정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또 싸우게 되는데요. 당나라가 이때 전략이 쳐들어올 때 여기쯤 왔을 때 사실상 전략에 있어서 아래쪽에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위쪽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천리장성을 쌓아놓은 고구려가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하지만 당나라가 질 수 없기에 토성을 쌓습니다. 흙을 쌓았는데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여기 안시성이라는 데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죠. 안시성 싸움에서 또 승리를 이루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6세기 때 약 9차례의 중국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수나라도 있었지만 모두 다 막아내면서 한반도로 오는 것을 중국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외관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삼국통일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통일 과정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국통일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먼저 나당연합부터 봐야 되는데 이때가 6세기 이후기 때문에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영토가 한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러면서 중국과 소통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원래는 신라가 외한타 한번 동맹을 하자고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절이 되면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당이죠. 당나라는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고구려한테 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동맹을 충분히 수락할 이유가 있던 거죠. 그래서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당이 연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여기엔 돌궐이 있고요. 아래 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구려와 백제는 이런 식으로 동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크로스 외교라고 지난번에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당나라와 신라가 더 강했는지 다음은 백제 멸망입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계백장군이 있었죠. 황산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약간 밀리는 양상이었으며 사실상 백제 멸망이나 고구려 멸망이나 다 내부 분열이 원인이 되죠. 비족층. 그러면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영계소문이 사망하자 왕위 차지하려고 난리들이 나서 결국엔 669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역시 고구려와 백제로 나뉘겠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안승, 건모잠, 고현무 이런 식이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이끌었고 백제는 복신도침, 흑치상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당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당나라도 슬슬 한반도가 탐이 나기 시작하고요. 원래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한 게 계획이었죠. 근데 서로 한반도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먼저 당나라가 도발을 한다면 도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독부를 설치합니다. 웅진 도독부, 그 다음에 안동 도호부, 그 다음에 계림 도독부 설치하게 되는데요. 우웅진이나 계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와 백제인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신라에도 도독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종의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아예 탐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결국에 이기게 돼서 삼국통일을 했겠죠. 기벌포 전투,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매소성은 육군, 기벌포는 해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투를 승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당이 연합하고 백제멸망, 고구려멸망, 부흥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나당 전쟁, 그 다음에 삼국이 통일이 되죠. 이런 식으로 삼국이 통일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드디어 통일신라를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